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6월 초에 개인 투자자가 좀 주춤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다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행진도 이어지고 있고 고객 예탁금 또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 자,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치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2000년 이후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주인공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호구로 취급되어 왔는데 요즘 장세를 보게 되면 개인이 기세를 잡고 그 주도권을 쥐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은 그냥 들러리처럼 쫓아다니거나 살짝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자, 개인의 이러한 모습, 혁명을 일으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은 과거 IMF 시절 때 한번 있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IMF 시절 때 개인 투자자의 모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이 이야기는 지난 3월 23일자 증시 토크에서도 한번 다루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증시 토크 주제가 개인 투자자의 연일 증시 돌격, 과거 IMF 당시가 오버랩 된다라는 주제로 증시 토크를 3월 23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증시가 정말 대폭락하던 그 시절이었죠. 자,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증시가 하락해도 강하게 유입되던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혹시나 지금 그때 당시 그 분위기가 IMF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문에 있는 증시 관련한 통계치, 기사로 나온 통계치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의 순매매 동향과 그리고 고객 예탁금 추이를 일일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렸던 그때 당시 결론은 향후에 한국 증시는 매우 액티브한 매매가 있을 것이다. 매우 매매 자체도 작고 역동적인 매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번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계속 시장에서 잔류하면서 개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면 오히려 더 큰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 성격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묻지마 자금의 성격도 있다. 묻지마 투자 자금. 내가 무엇을 투자할지 묻지마. 내가 무엇을 투자할지 나 자신도 몰라. 이런 식의 매우 공격적인 투자 자금이 있어서 향후 고변동성 장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IMF 당시 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와 그리고 증시로 유입시켰던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많은 부분 유추할 수 있고 그 모습이 마치 현재 2020년 상황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신문에서 일일이 그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모아가지고 제가 97년, 98년, 그리고 99년 개인의 순매매와 그리고 고객 예탁금 추이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자, 중간에 과거 98년 6월 당시에 뉴스 제목이 재밌는 게 있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증시 개미군단 밀물처럼 기현상, 주가 폭락 개의치 않고 연일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하고 똑같죠? 자, 그때 당시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97년 하반기 그때 이제 2조 5천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 자료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순매매 더하기 고객 예탁금 증가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97년 하반기 때 개인이 대규모로 매수했다가 98년 1, 2월에 증시가 반등하니까 재빨리 매도를 하면서 일단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조금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 98년 하반기 이때 어땠습니까? 종합주가지수가 280포인트대
그 숫자까지 보고 말았죠. 그 이후부터 해서 개인의 순매수 다시 유입되고 고객 예탁금도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3조 원대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그 힘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99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99년에 이때 당시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6조 원대에 이릅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자, 화면상에 이제 까만색 선이 종합주가 지수인데 99년 여름에 잠시 대우체 사태, 대우회사채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꿀렁거릴 때 더 강하게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웠던 자금 유입이었어요. 그 후에 99년 가을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아마 큰 손 자금이 이때 당시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잔치가 크게 있었는데 99년 10월에 빠져나갔고, 하지만 여타 개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99년 12월까지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IMF 이후 99년 말까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매우 공격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됐고, 그것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개인만 자금이 유입됐던 게 아니에요. 자, 펀드 붐이 일어가지고요. 2007년 펀드 붐을 가끔씩 떠올리시는 분도 계신데 99년 펀드 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더 엄청났습니다. 그때 당시 바이 코리아 열풍, 쓰러졌던 돛대를 막 세우면서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H증권에 광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펀드 붐으로 들어와서 투신의 매수세 또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그 시절 개인 투자자의 힘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 흐름이 지금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버랩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2020년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올해 증가된 게 18조 8천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36조 2천억. 요걸 합산하면 대략 55조가 넘습니다.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선례가 없어요. 2000년대, 2007년대, 그때 이제 유입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유입 속도는 그냥 완만하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입된 거였고, 자, 지금처럼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하게 유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 있었던 시절은 97년에서 99년, 그때만 있었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아는 2000년 이후에 개인 투자자는 시장에서 호구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97년에서 99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는 스마트하고 역동적이고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다시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시장에 엄청난 개인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는데 두 가지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은 차치하고 시장 내부적으로 수급에 개인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투자자, 대주주 양도세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매도 관련한 이슈인데요. 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는 지금 6월 들어서 뉴스가 하루 단위로 엇갈리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오늘 새벽에도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두 개가 시차를 한 30분 두고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뭐냐? 대주주 양도세가 유예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에는 긍정적입니다. 자, 올해 들어온 개인 투자자 자금 중에는 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유예할 것이다라는 3억 원 유예 가능성, 요거를 기대하고 들어온 자금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유예가 아니고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자,
근데 기재부 쪽이나 아니면 조세연구원 쪽에서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했죠.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맡깁니다. 무슨 용역을 맡겼느냐?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주식 양도세가 도입이 될 때 이게 그 손익이 어떤지 그것을 한번 계산해 달라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양도세가 전면 시행되게 될 경우 세수가 겨우 1조에서 2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1조에서 2조 증가. 저거 엄청나게 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제 조건이 증권거래세 폐지잖아요. 증권거래세가 최근에 8조에서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요거를 포기하고 주식 양도세를 도입한다면 세수가 마이너스 6조에서 8조 가까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고민하게 되겠죠? 기재부에서도. 아니, 증권거래세를 포기하자니 저런 쇼크가 있구나. 예, 그걸 아마 실감했을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달 말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발표하면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여부를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만은 좀 시장이 원하는 대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봤더니 3억 원 유예 가능성, 아예 3억 원은 건너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인 공매도 관련한 변수, 이 부분은요. 자, 지금 금융위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매도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은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 심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를 일단 연장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뉴스 기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다만 연장될 개연성이 높아졌는데 그냥 연장되는 게 아니고 공매도 관련한 제도를 조금 개편한 후에 재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가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홍콩식으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그런 경우에만 허용하자라는 그런 안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에서 결정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 변수는 아직 변수입니다. 아직 미확정된 변수예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 같은 경우 주식 양도세하고 맞물려 있는 변수다 보니까 이게 워낙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자, 그것을 바라보고 시장에 유입되었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시장에서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자금이 상당합니다. 그 자금들 다시 주식시장에서 떠나서 부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에이, 이거 뭐야. 어차피 세금 받는 거 똑같는데 부동산에서 그냥 단타 치고 그냥 양도세 중과 맞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겠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 자금이 주도권을 잡고 정말 20여 년 만에, 20년도 더 됐죠. 거의 4반세기 만에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뒷설거지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자, 이번 장에서 이게 몇 년 정도 갈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성과를 여러분들 만드셔야 됩니다. 꼭이요. 자, 대신에 대주주 양도세, 공매도 관련한 이슈는 미확정 변수기 때문에 계속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지키시고 분산 투자 꼭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의 혁명의 시대 꼭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